전세 계약할 때 이것만 알면 끝. 전세보증은 반환보증 제도 이렇게 달라졌다. 난생 처음 전세 계약하는 당신이 꼭 봐야 하는 영상. 야, 너도 전세 계약 할 수 있어. 요즘 젊은 분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때 법률 용어라든지 등기부등본을 잘못 봐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청년들은 아무래도 전세 계약 경험이 비교적 적으니 전세 계약에 대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최근 뉴스에 보면 수도권에서 100여 가구가 거액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셨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세요? 저라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보고 직접 꼼꼼히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등기부등본을 계약할 당시에도 계약 후에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등기소에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등기부를 쉽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또 준비를 해왔죠. 철저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죠.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표제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소 그리고 부동산 건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갑구에는 이제 소유권, 소유자가 누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소유권 관련 분쟁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고 또 이제 을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외에도 또 이제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담보로 이 부동산을 쓰고 있다든지 이러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의 지금 상황을 알려면 이 등기부등본을 꼭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치워놓고 다시 예, 한번 그냥 치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압류, 근저당 이런 용어들이 너무 낯설고 어렵더라고요. 이 근저당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저당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이 부동산에는 이만큼 담보가 잡혀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고 또 가압류 같은 경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임차인들이 유심히 보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억울하게도 임차를 하다가 갑자기 조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최대한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이런 손해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원룸이나 빌라 같은 곳에 등기부를 확인할 때 좀 더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건물 하나라고 하고 호수별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부에 따라서 이 건물의 모양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통째로 하나의 소유자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의 호수별로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임대차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설명드린 것처럼 다세대는 호수별로 소유자가 있고 권리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가구는 건물 전체를 이제 권리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 한 호수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세대는 그 호수 사람들과만 권리관계를 이제 따지면 된다고 하면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물의 임차인이라든지 법률관계가 다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이런 설명을 좀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전세계약서를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맞습니다. 제가 또 계약서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짠. 제가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계약서라는 것을 보시면 이게 결국에는 이 약속, 그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약속을 다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다 내용이 적혀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임대인, 임차인 그러니까는 정말 집주인과 세입자인지를 꼭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 소재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동산 등기부상의 내용이랑 동일한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자금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적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게 이 특약사항 네. 부분, 특약사항.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근저당을 언제까지 집주인이 갚아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꼭 여기에 나와야 돼요, 그런 내용이. 그리고 만약에 못 갚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까지 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어겼을 때도 뭐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서 특약사항을 적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로 하면 안 되고 꼭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겠네요. 역시 맞습니다. 요새 좀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는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얘기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전자계약이 가능한데요. 우선 거기 접속을 하셔서 본인 인증 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자계약과 동시에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전입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대출금이나 뭐 등기 수수료 할인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잘 아시고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시 좋은 정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또 하나 안전장치로 주택도시 보증공사,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임대인이 만약에 임차인에게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대신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인데요. 예. 최근에 조금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요. 예. 기존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경우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지만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이 전세 특례 확대를 통해서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좀 개선했어요. 되게 좋네요. 근데 다만 이런 특례 보증의 경우에는 전세금 요건이 조금 더 강화돼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예.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전세금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약간 기준이 좀 까다로워졌고요. 예. 기존에 없었던 소득 요건이 신설되어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꽤 제도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제도를 쓰시려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제도를 좀 잘 알고 가셔야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제 확대가 됐으니까 아마 기존에 가입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좀 더 가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가 그러면 뭐 아파트라든지 원룸, 오피스텔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살고 있는데 저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인 임차인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계약 시 근린 생활시설 같은 것들은 가입이 안 되니까 이런 점은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네. 예. 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만 신청해야 된다, 뭐 받은 후에 신청해야 된다, 이 확정일자와 관련해서는 뭐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상담을 받았던 게, 이 보증료라는 금액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본인한테 좀 부담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보증료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 0.128%, 아파트 외의 경우에는 연 0.154%의 보증료율이 적용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보증료가 약 3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분납하시거나 아니면 일시 납부를 하셔야지 보증이 가입이 됩니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아쉽게도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혜택을 못 받으실 것 같은데, 참고로 신혼부부 할인 제도가 있어서요. 기존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만 이런 할인 혜택이 적용됐는데 이제는 7년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런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못한 것도 서러운데 이런 혜택까지 또 굉장히 서럽네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저 첫 촬영이라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고 굉장히 떨려서 촬영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변호사님께 법적인 상식들 많이 얻어가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 차장님께 굉장히 자세하게 듣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이제 자주 뵙겠죠? 저희 법적인 건 아닌 상태에서 많이 뵙죠. 네. 야, 너도 전세계약 할 수 있어.
말이 안 맞긴 하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